오랜 시간 김민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8부에서는 김민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낸 첫 과제를 통해 강사에게서 뜻밖의 칭찬을 받는 그 가슴 벅찬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케이블에 먼지가 묻은 작업복과 낡은 제도 가방, 그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 순간이었죠.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으로 현실을 버텨내고 꿈의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으리라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확신이 처음으로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확신의 불씨가 거대한 현실의 파도를 모두 막아낼 수는 없었겠지요. 오늘은 그 작은 확신이 다시 흔들리던 날, 그에게 전해진 예기치 못한 따뜻한 위로와 그 위로가 가져온 새로운 인연,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또 다른 파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부 위로가 된 커피 한 잔. 누군가의 따뜻한 인정이라는 건 때로 한 사람을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세계로 이끌어주기도 하죠. 8부에서 강사에게 받았던 그 칭찬은 김민에게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중력에 이끌리듯 디자인의 세계로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빠져들게 됐어요.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라도 현실의 고단함을 모두 태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싹 틔웠던 작은 확신은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곤 했죠. 그날은 유독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져 내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종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물을 한껏 머금은 무거운 케이블을 어깨에 메고 날랐던 그 감각. 케이블의 차가운 쇠냄새와 빗물이 뒤섞여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축축하고 서늘한 피로가 마치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어요. 온몸이 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는 솜처럼 그저 무력했죠. 퇴근과 동시에 그는 그 젖은 몸 그대로 사당동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강의실의 딱딱한 의자에 지친 몸을 구겨 넣었지만 정신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 몽롱했어요. 그날따라 강사는 건축학도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복잡한 투시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정연한 설명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기만 할 뿐 무거워진 머릿속으로는 단 한 문장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고 실기 연습이 시작되었죠.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여 뻣뻣해진 손. 6부에서 케이블 절단기를 쥐던 그 힘 때문에 연필심을 부러뜨려야 했던 바로 그 손으로 다시 샤프를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제멋대로 떨려왔어요. 마음은 저만치 완벽한 소실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손은 그 마음을 따라 정교한 선을 그려주지 못했죠. 선은 어김없이 엇나가고 지우개질은 반복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고쳐 그리기를 반복하자 새하얀 제도 용지는 마치 그의 지쳐버린 마음처럼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렸어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김민은 결국 깊은 한숨과 함께 샤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날 강사님이 하신 칭찬은 그저 격려의 말뿐이었을까? 잠시, 아주 잠시라도 이 무거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있는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낡은 커피 자판기에 희미한 불빛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저 따뜻한 율무차 한 잔으로 이 지독한 피로를 잠시라도 달래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돌아본 그곳에는 며칠 전부터 강의실에서 몇 번 마주쳤던 맑은 눈을 가진 한 여학생이 서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김민이 누르려던 율무차 대신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김민의 너덜너덜해진 도면을 보았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까부터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요. 투시도 그 부분이 원래 참 어렵지 않느냐고. 그렇게 그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어요. 차분한 말투, 그리고 꾸미지 않은 진심 어린 걱정이 서린 눈빛. 김민은 얼떨결에 그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 온기가 굳어버린 손가락마디 사이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죠. 그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작업복에서 풍기는 흙먼지 냄새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6부에서 느꼈던
두 세계의 이방인이라는 감각이 다시금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겨우 목이 메인 소리로 고맙습니다 하라는 그 한마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그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힘내세요라는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따뜻한 말을 남기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날 밤 금호동 옥탑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미는 그녀가 건넨 커피를 차마 다 마시지 못하고 낡은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어느새 온기는 다 사라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캔커피하지만 김미는 그 차가운 캔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낯선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받은 가장 뜨거운 온기를 느끼고 있었답니다. 10부 자판기 커피와 포장마차. 그날 윤서가 건넨 작은 캔커피 하나가 두 사람의 궤도를 조용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날 이후 휴게실의 낡은 자판기 앞은 어느새 두 사람만의 익숙한 공간이 되었죠. 김미는 그 고마움을 갚고 싶어 다음 날엔 먼저 커피를 뽑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윤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안다는 듯 그것이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섰습니다. 달콤한 자판기 커피 향기 속에서 둘은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 조각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서로의 이름과 나이를 알게 된 것을 넘어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도 어렴풋이 털어놓았죠. 그녀가 생명의 무게를 감당하던 간호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운동선수였다는 과거. 그녀의 손은 한때 생명을 다루던 섬세하고 전문적인 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한때 승패를 가르던 강하고 거친 손이었죠. 배경도 성격도 참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한 그 출발선 위에 나란히 서 있다는 단 하나의 공통점, 그것이 두 사람을 생각보다 더 가깝게 그리고 더 깊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유난히 복잡했던 과제를 겨우 끝낸 두 사람은 무거운 지침을 어깨에 그대로 맨 채 학원을 나섰죠.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사당역 횡단보도 앞에 나란히 서서 깜빡이는 붉은 신호를 함께 기다리는데 저만치 길 건너편 포장마차의 붉은 천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이 차갑고 거대한 도시 속에 유일하게 자신들을 받아줄 것 같은 따뜻한 섬처럼 보였죠. 김민이 먼저 용기를 냈어요. 그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잠시 바지춤에 문지르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저기서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라도 하고 가겠느냐고 물었죠. 포장마차의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끈한 우동 국물,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기울이는 소주잔 알코올의 온기가 몸에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렸습니다. 윤서는 먼저 병원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어요. 매일같이 마주하던 삶과 죽음의 무게,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꿈꾸던 삶과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감을 마치 오래된 일기를 읽어주듯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김미는 자신의 아픈 상처 대신 그 상처의 근원이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첫 과제로 그렸던 이상적인 방의 주인이었던 평생 자신만의 제대로 된 공간 한 칸 없이 살아오신, 그래서 언젠가 꼭 자신만의 멋진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목포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꺼냈어요.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던 윤서의 눈가가 포장마차의 붉은 불빛 아래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김미는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마 그의 투박한 손과 땀 냄새 밴 작업복 뒤에 숨겨진 그 깊고 여린 속내를 본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늘 차분하던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방황과 용기를 보았어요. 서로의 가장 깊은 동기를, 서로의 가장 여린 부분을 어렴풋이 엿보게 된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애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감정이 아주 조용히 싹트고 있었답니다. 11부 마음이 그리는 선. 서로의 마음을 엿본다는 건 어쩌면 서로의 세계에 가장 깊이 발을 들인다는 의미일 거예요. 포장마차에서의 그 밤 이후 김민과 윤서의 관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도면을 자신의 것처럼 들여다보았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늦은 시간까지 남아 함께 머리를 맞대었어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준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디자인은 서로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육부의 그 떨리고 거칠던 김민의 선에는 그녀를 닮은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디테일이 더해졌고요. 병원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던 윤서의 디자인에는 그를 닮은 단단한 안정감과 과감함이 생겨났죠.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이자 가장 설레는 자극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윤서를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판기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달에 2번 만난다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치 제도판 위에 그어진 날카로운 선처럼 그의 마음을 아프게 그리고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애써 선을 넘지 않으려 그저 좋은 동료라는 이름 뒤에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과제를 끝내고 마주보며 웃는 그녀의 그 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어요. 그 감정은 제도판 위에 그 어떤 복잡한 선보다도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강의실 분위기가 사뭇 진지했습니다. 강사가 새로운 프로젝트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3인 1조로 진행합니다. 주제는 상업공간 리모델링 프로젝트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과제였지만 처음으로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강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팀은 공정성을 위해 내가 직접 정해주겠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혹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죠. 김민은 저도 모르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윤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윤서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은 희미하게 웃었죠. 부디 제발 같은 조가 되었으면 그 간절한 바람이 말없이 눈빛으로 오고 갔습니다. 강사가 출석부를 들고 첫 번째 조를 호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강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긴 생머리, 화려한 외모 그리고 그 공간의 공기마저 바꾸어버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쏠렸죠. 그녀는 쾌활하게 웃으며 빈자리를 찾아 강의실을 훑어보다가 문득 한 곳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창가에 앉아있던 김민이었어요. 마치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듯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 그녀는 김민의 낡은 작업복과 그 옆에 놓인 제도 가방, 그리고 그의 투박한 손을 거침없이 훑어보았습니다. 그 날카롭고도 강렬한 시선을 김민과 그리고 그 옆에 윤서는 동시에 보았습니다. 강사는 새로운 지윤 학생이라며 분위기를 정리했죠. 그리고 강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윤이라 불린 그녀가 김민을 향해 그리고 어쩌면 그 옆에 앉은 윤서를 향해 보란 듯이 아주 선명한 윙크를 날렸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하기만 하던 김민과 윤서, 두 사람의 세계에 전혀 다른 색깔의 파문이 거침없이 그리고 예고 없이 던져지는 순간이었어요. 김민과 윤서의 관계는 이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3인 1조팀 구성, 그리고 그들의 디자인 세계에 던져진 지윤이라는 물결, 이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선이 앞으로 어떤 선을 그리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이 그려나갈 설렘과 갈등의 디자인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김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